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하나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새꼬시. 오늘은 뉴스를 과학의 시선에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궤도라는 이름, 이 궤도가 궤도 루팡할 때 궤도가 아니고 무한궤도 할 때 궤도입니다. 이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궤도 특이하고요. 또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것도 사실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모르실 수 있어요. 네네.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건 대중에게 과학적인 추론 이런 것들을 좀 훈련시키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대중화시키는 직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인공위성 궤도 쪽 전공을 해서 진짜로 궤도를 전공하셨어요? 네, 실제 궤도를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과학 팟캐스트 과장창과 뭐 유튜브 안될과학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랑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과학 대중화를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궤도의 과학허세라는 전문 용어가 전혀 없는 과학 도서를 하나 냈는데 전문 용어 없이 재밌게 과학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작가님이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몇 학년 이상 볼 수 있는 책입니까? 일단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린애들도? 어린이들은 뭐 색칠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고 나온 이슈는 어떤 거죠? 25일 내일이죠. 서해 상공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인공강우, 쉽게 말하면 인위적인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분석하는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인공강우가 도대체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는 건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 브리핑 시간에 인공강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문과생이고 브리핑해 주시는 이승원 평론가님도 문과생이어서 서로 근데 비가 어떻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오늘은 어떻게 내리는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인공강우, 미세먼지에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MBC 인터넷과 스마트폰 미니 어플은 무료입니다. 의견이 소개되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인공강우, 도대체 이제 비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낸지 이 문제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보죠. 인공강우라고 상상을 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저희 소방 헬기 같은 거 이제 TV에서 보잖아요. 물을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뿌린다는 거, 이거는 바로 지금 물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실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공강우는 하늘에 물 뿌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사실 물을 뿌린 것도 인공강우긴 한데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꽤 넓은 범위의 물을 뿌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뭐 많게는 막 수십 톤 막 수백 톤 가지고 올라가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강우라는 말이 비를 내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모여 있는 구름들을 좀 잘 달래서 빨리 좀 비로 만들어서 내리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름이 있는 날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 쨍쨍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혹시 기우제 아세요? 기우제 알죠. 기우제도 인공강우의 한 방식이에요. 아니 어째서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보통 기우제 지낼 때 불을 피우면서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연기가 올라가서 얘네들이 결국 구름을 잘 뭉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핵이 되거든요. 그 연기 입자가. 그리고 이 아메리칸 인디언인가? 그분들은 기우제로 비를 오게 하는 확률이 지금 100%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불 피워서 비 내리게 한다는 얘기가 그럼 그 연기가 하늘까지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그 뭐 아이돌 팬 사인회 같은 데 가보시면 팬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 열고 이제 유명한 분이 딱 들어오거나 일어나면은 팬들이 싹 몰립니다. 좀 그거랑 비슷하게 구름이 막 이렇게 있어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이돌 같은 역할을 하는 뭐 요오드와 은이나 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런 애가 딱 등장하면 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이 쫙 모여 있는데 아이돌을 몇 명 뿌려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아이돌 팬들이 뭉쳐서 물방울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뭉치면 얘네들은 물방울이 돼서 좀 큰 물방울이 되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구름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질문하셨는데 당연한 게 예를 들어 아무리 유명한 아이돌이라도 뭐 새벽 3시에 어디 지하 주차장에 나타나면 안 몰립니다. 아이돌 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구름이 좀 있어야 비가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4553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번 인공 강우 실험은 미세먼지 제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이용해 단순히 비를 내리게 한다는데 미세먼지는 고기압일 경우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고기압일 때는 구름이 사실 별로 없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고기압일 때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인공강우는 구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세먼지랑 이게 정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4553번님 축하드립니다. 소개되셔서. 일단 그 미세먼지가 결국은 쭉 있어요. 계속. 근데 고기압이라는 말씀 우리가 이제 뭐 예보나 이런 걸 보면 고기압의 영향권으로 맑은 날씨가 뭐 되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즉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좀 맑고 청명한 날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얘네들이 오래 버티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압의 영향이라는 말, 미세먼지가 많다는 말, 이 말은 즉 구름이 별로 없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인공강우를 인공강우 실험을 하려면 구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구름이 좀 적은 날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구름이 많은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인공 강우, 일반 강우에 의한 세정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어렵다고 해도 저희가 이거를 계속 좀 시도해 보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공 강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이 카드를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카드는 아직은 완전한 카드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군요. 어쨌든 근데 그 카드를 만들어내려면 차근차근 연구와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9929번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인공 강우 실험은 또 다른 환경 문제 발생시키는 게 아닐까요? 1897번님은 인위적인 요소가 땅을 오염시키지는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이 아까 말씀하신 구름에 뿌리는 씨앗, 아이돌 이게 뭐 지금 요오드화 은이나 염화나트륨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인체 해롭거나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은 아닙니까? 이게 해롭다는 것도 뭐 굉장히 포괄적이고 바뀐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아침에 마시는 커피 몸에 해롭습니까? 해롭지 않나? 해롭다는 논문이 한 100개 있고 몸에 좋다는 논문이 한 100개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 좀 다르고 시험 범위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지금으로서는 요오드와 은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체 유해성은 일단 없다고 보도가 된 상태고 그리고 1분에 저희가 집에 있는 조그만 소금통 있잖아요. 후추통 같은 거. 그 정도를 1분마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에 비해서 뿌리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아주 안전하다 볼 수는 없는데 뭐 입을 벌리고서 뭐 몇 시간 동안 빗물을 받아 먹지 않는 이상 뭐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과학자들 입장인 거고요. 토양 오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것도 역시 뭐 양이 좀 적다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 뭐 토양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특히 우리 쓰는 염화칼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공 강우를 할 때는 한 10회 0.04톤 정도를 뿌려요. 10회 0.04톤. 근데 그 도로 제설 작업할 때 연간 한 2만 톤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뿌리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볼 수 되고요. 기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실험 비용이 7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한 번에 네. 뿌리는 그 작은 소금통만의 양이 네. 30만 원 정도. 그렇게 비싸요? 꽤 비싸죠. 예. 네. 이걸 24병 정도 뿌립니다. 24병? 예. 그래서 이제 72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해서 720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근데 뭐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은 아닙니까? 은화합물. 요오드화 은. 그렇죠. 예. 은반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은화합물이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그렇구나. 이걸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요. 근데 사실 이걸 통해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치를 만한 대가죠.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거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요오드와 은을 뿌리기 위한 항공기 임대료 비용까지 들었었어요. 그게 더 비싸겠네요. 그거 굉장히 비싸죠. 그것도. 근데 다행히 작년부터 도입된 기상 항공기라고 있습니다. 네, 기상 전용 항공기인데 이걸 활용함으로써 요오드와 은 비용만 드니까 좀 절반 이상 싸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군인데. 그러세요? 네. 나중에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하시고요. 이 항공유가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비행기 임대료가 싸다고 해도 이 기름값이 제 생각에는 720만 원보다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는 있죠. 얼마나 큰 비행기인지 저희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비가 상당히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인공강우 실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비가 내리는데 성공하더라도 비의 양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세수하는데 고양이 세수하면 얼굴 씻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을 충분히 묻혀야 되기 때문에 씻기는 건데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강수량이 시간당 2mm 일 때 한 6% 정도가 저감이 되고요. 시간당 2mm일 때 6%. 5mm일 때 15% 정도. 좀 저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시간당 10mm 이상 되면은 꽤 줄어듭니다. 근데 시간당 10mm라 하면 꽤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딱 나갔을 때 오늘 비 좀 내리네. 그러면 10mm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실험한 바에 따르면 뭐 경기 충청 지역에서 한 1mm 정도를 내리게 했다는 좀 결과가 있고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뭐 평창에서는 눈으로 했을 때 한 1cm 정도의 눈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충분하지 않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지금 인공강우 실험 꽤 우리보다는 앞서고 있죠. 우리랑 해외랑 비교하면 좀 수준이 어때요? 그렇죠. 우리나라 수준을 그냥 선진국 대비라고 보면은 한 70% 정도로 봐요. 70%.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등 뭐 선진국 기술을 모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격차는 한 6년 정도 저희가 좀 뒤쳐져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뭐 기상 전용 항공기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들어가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적고 뭐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 적고 그냥 뭐 미국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국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겠죠. 뭐 예산 같은 경우에 뭐 한국이 뭐 한 6억 1년 연간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국이 연간 한 800억 정도를 여기다만 인공강우만 쓰고 차이가 있고요. 인원도 뭐 한국에서 들어가는 연구 인원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인공강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미세먼지 얘기인데요. 뭐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미세먼지, 인공강우 말고 과학 커뮤니케이터시니까 과학적으로 해결할 만한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일단은 아까 뭐 구름이 별로 없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도 사실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나사에서 전자기력 이용해가지고 대기속의 수증기를 강제로 끌어모아서 비 내리게 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성공을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성공 논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고요. 근데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시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실제 오염원 발생 자체를 저하하는 노력이 중요하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을 꽤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초대형 공기청정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야외에 한 건물 25층짜리에 청정기를 달아서 우리가 집에서 이제 방을 청정하듯이 이렇게 좀 예전에 안철수 그 후보 시절에 한 얘기 같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 인공강우에 대한 이야기랑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어떤 과학적 아이디어 이런 말씀 저희가 재밌게 들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